이번 순서는요, 저희가 직접 또는 주변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 또 다양한 사고들, 법률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분은 결혼 3년차 주부인데 남편의 월급은 생활비만 딱 받고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뭐 회식을 하든 친구들 모임을 하든 일절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합의가 이행이 됐어요. 지난주에 땡땡 카드에서 남편 앞으로 독초 쿠폰이 와 있는 거예요. 백화점 이런 데서 신나게 물건을 산 거예요.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있어서 엄청 아끼면서 이 부인은 살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쓰냐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남의 우편물을 열어보냐 급기야 너 고소하겠다 내가 아내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이 형법에도 있고 이제 정보통신망법 등등에서 굉장히 법이 강화되고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철저히 보호합니다. 우리끼리 이제 편지 개봉죄라고 불러요. 절대로 뜯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한번 조사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고 통지서가 왔다고 그걸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가져왔어요. 본인이 가져왔으니까 그걸 첨부해서 냈죠.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저하고 자기 아내를 편지 개봉죄로 일산 경찰서에 고소를 한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접어서 뜯어갖고 딱지 치고 있길래 뭔가 하고 봤는데 그거였고 나한테 갖다 줬고 그 자료는 사실 남편한테 유리한 자료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굳이 조회를 안 해도 되는 거를 가져왔길래 넣은 거를 무슨 고의가 있겠냐고 해서 혐의 없음이 났는데 아무리 남편 거 부모님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뜯어보는 건 편지 개봉죄로 처벌이 됩니다. 사이가 좋을 때 네 거 내 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남남입니다. 배우자들끼리는. 이분은 자취 중인 21살 대학생인데요. 어플로 보쌈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고기에서 너무 냄새가 나고 반찬들도 오래 담았는지 너무 말라있고 일단 너무 맛이 없었대요. 예, 얼마 먹지를 못하고 이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리뷰를 쓸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맛평가를 적은 거예요. 개선했으면 좋겠다 요리의 어떤 퀄리티를 이런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보쌈집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대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리뷰를 하냐 이게 누가 시켜서 이런 짓 하는 거냐 우리 가게에 악의를 품은 이유가 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끊었는데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지우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안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냐 법적으로 뭐 이런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많이 접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연성을 충족했는지 요거 두 개 보거든요. 나쁜 마음을 먹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은 어떤 이런 비방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도 명예훼손죄 고소당하면은 처벌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보쌈을 먹었는데 보쌈에서 군내가 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좀 유명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었는데 산후조리원이 엄청나게 불편하다. 왜? 그 산후조리원 가서 산모들이 엄청 예민한 시기일 거잖아요. 이런저런 컴플레인들을 나와가지고 굳이 거기 적은 거예요. 나와 똑같은 어떤 그런 것 경험들을 좀 알고 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서도 이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명예훼손죄로 산모를 고소를 한 거죠. 1, 2심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뭐 옛날 말로 하면 빨간 줄 끄이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고를 한 거죠. 대법원까지 갔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이 안 된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사실이고 안 좋은 어떤 경험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의 뭐 이런 그렇죠. 거겠네요? 네, 사익을 위한 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 무죄 판결을 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막내딸 생일이어서 뷔페 예약을 해둔 거예요. 특히 실내 놀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이 3명의 아이들을 보기에 굉장히 이제 좋겠다 나라고 생각을 했고 예약금도 10만 원 이제 미리 보낸 거예요. 갑자기 그 식당이 노키즈 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식당에 전화를 해서 그 예약 취소를 해야겠다. 당일 취소는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건 노쇼다. 예약한 메뉴도 오히려 결제까지 다 해라. 오늘 당일에 취소하면 어떡하냐. 예약을 할 때도 저 노키즈 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예약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얘기도 못 들었는데 그리고 저녁 식사 예약을 오전에 취소를 했는데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오늘 준비한 요리에 대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일 취소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가려던 곳이 예약 손님만 받아서 운영되는 뭐 원테이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뷔페 식당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걸로 보면은 크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같지 않고 더군다나 예약금 10만 원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노쇼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규정을
개선을 했는데 예약금을 1시간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이제 위약금으로 봐서 돌려받지 못하는 규정이 1시간. 예, 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먹지도 않은 밥값을 다 계산하시거나 뭐 손해배상을 이게 손해를 산정하기도 참 애매해요. 이런 게. 네. 이 노쇼가 어떤 그 민사적인 부분 말고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려고 하면 좀 고의성을 좀 띄어야 돼요. 업무를 좀 방해할 목적으로 뭐 치킨 한 100마리 정도를 주문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아이고. 한다든가 예. 이런 정도가 돼야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 또 예약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음식 전주의 사정 또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최대한 노쇼 안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